이번 강좌는 JSP의 기초입니다. 네, 우리 교재 6장은 JSP의 기초 다지기예요. 그래서 JSP의 개요, 또 지시어, 그리고 템플릿 데이터와 스크립트 요소와 같이 JSP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서블릿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JSP도 서블릿에 기반한 기술이에요. 보통 우리가 JSP는 템플릿 엔진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서블릿을 배우면서 서블릿에서 HTML을 출력하기 위해서 많은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용 수정을 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템플릿 엔진이라는 기술이고, JSP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JSP가 어떻게 동작하고, 또 JSP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습 6-1 JSP 기초 종합이해제, 그리고 6-2 JSP로 만드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 계산기 프로그램은 앞에서 우리가 서블릿으로 구현했던 계산기를 JSP 버전으로 만들면서 서블릿과 JSP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JSP로 개발한다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JSP의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JSP에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JSP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hello.jsp라는 JSP 소스를 작성을 하게 되면, JSP는 기본적으로 HTML 콘텐츠를 가져요. 그래서 템플릿 데이터라고 해서 JSP를 구성하는 기본 템플릿 데이터는 HTML 구조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JSP의 특징적인 요소로 우리가 이제 지시어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액션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커스텀 태그 라는 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익스프레션 랭귀지라는 것과 JSTL, 이런 것들이 JSP의 이제 특징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JSP로 만들어진 파일은 우리가 아파치 톰캣에 의해서 자바 형태의 코드로 변환이 돼요. 이 코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서블릿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JSP로 만든 코드는 서블릿으로 변환이 되어 실행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JSP를 만들면 톰캣이 소스 코드 변환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자바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파일명을 우리가 만든 파일명 뒤에 언더바 JSP를 붙여서 자바 소스로 만들죠. 이렇게 만든 파일은 톰캣이 관리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미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내에 존재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JSP가 서블릿으로 변환이 되었다면 서블릿과 마찬가지로 메모리상에 실행된 상태로 존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이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를 이제 자바 클래스로 컴파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JSP ini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서블릿 형태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후의 과정은 서블릿과 유사해요. 그래서 JSP가 실행이 되어 있고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호출돼요. 우리가 서블릿의 경우에는 그냥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여기에서 두 get이나 두 포스트 메서드로 분기가 되었었는데, 유사하게 JSP의 경우에는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먼저 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hello.jsp에서 만든 이 모든 코드는 바로 이 메소드로 들어갑니다.
즉 자바로 변환할 때 이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로 우리가 만든 코드를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드를 한번 열어보면은 이 코드 안에 out.println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든 HTML 코드가 out.println의 형태로 변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실행 과정과 또 구조의 변화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치 톰캣이 종료될 경우에는 JSP도 같이 종료가 되는데 이때 JSP destroy, 즉 요 자바 코드에 있는 JSP destroy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되면서 종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JSP는 자동으로 톰캣에 의해서 변환된 자바 코드를 쓰고 개발자가 임의로 이 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JSP의 기본적인 실행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6-1 예제를 살펴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실습 6-1은 JSP 기초 종합 예제예요. 그래서 JSP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들, 그래서 주석, 선언과 참조, 또 include 지시어, 스크립트 릿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의 예제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소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시어에는 우리가 페이지 지시어라는 것도 있고 또 태그 립 지시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include 지시어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도 우리가 앞으로 태그 립 같은 건 뒤에서 또 배우게 될 거고요. 페이지 지시어는 앞에서 설명이 되었고 또 소스 코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과 참조 또 스크립트 릿 같은 경우에는 JSP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자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스크립트 요소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JSP의 어떤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또 JSP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제 웹페이지 콘텐츠가 웹의 콘텐츠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화면을 관리해야 되는, 화면을 구성을 하는 일이 단순히 데이터뿐만 아니라 화면 자체를 관리해야 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JSP에서 직접 자바 코드를 이런 스크립트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작성하는 방식은 지금은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JSP의 기본 스펙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JSP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실습을 하면 좋겠고요. JSP 파일을 생성하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할 거는 우리가 서블릿의 경우에는 자바 쪽에 코드를 만들어야 되고 JSP나 HTML 등은 웹 앱 폴더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웹 앱 폴더에 챕터 06 폴더를 만들어서 JSP를 만들면 되겠어요. 자, 주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명문이죠. 네, 프로그램 코드에 작성하는 커멘트인데 이러한 주석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가능한 많이 작성을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를 해 놓으면 좋아요. 다만 JSP 같은 경우에는 HTML 문서 형식을 띄고 또 최종적으로 변환된 결과가 사용자에게 HTML 형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HTML 구조의 주석과 또 JSP에서의 주석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HTML 주석이죠. 이미 HTML에서 여러분이 살펴봤을 텐데, 그래서 HTML 주석은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 그러나 웹페이지에서 웹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를 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JSP를 만들 때 어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주석을 HTML 주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소스 코드 보기에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용을 하면 JSP 주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JSP 주석은 나중에 자바로 컴파일 되는 과정에서 자바 소스 코드의 주석의 형태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자에게 전달된 HTML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 보기에도 보이지가 않겠죠. 다음은 선언과 참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JSP에서 자바 코드를 쓰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릿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거는 뒤에 나오죠. 스크립트 릿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네, 이렇게 %와 % 사이의 자바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선언은 클래스의 멤버 변수나 혹은 함수 선언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JSP가 자바로 변환이 된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만든 JSP 코드는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속에 들어가요. 즉 모든 JSP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는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바 코드의 범위는, 요 JSP에서 액세스 가능한 자바 코드의 범위는 이 언더바 JSP 서비스에서 참고할 수 있는 로컬 변수들, 또 인자로 전달된 값들, 혹은 미리 선언이 되어 있는 글로벌 변수들, 멤버 변수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를 JSP 코드에 정의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코드가 언더바 JSP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메서드 속에 또 다른 메서드를 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문을 쓰게 되면 이 코드들은 언더바 JSP가 아니라 클래스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더바 JSP 서비스, 우리가 만든 JSP 코드에서도 참조 가능한 변수나 함수가 메서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선언문이 있는데 당연히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쓰는 것은 사실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멤버스라는 배열에 이런 값들을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int num1에 10이라는 값을 넣고 calc라는 함수 메서드에서 인자를 하나 받아서 여기에 있는 num1과 더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러한 선언 구문을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선언문에 작성된 코드들은 우리가 JSP 본문에서 표현식이나 스크립트 릿에서 바로 호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lc 이렇게 함수를 메서드를 직접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nclude 지시어인데, include 지시어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파일들을 포함하기 위한 지시어예요. 이 include 지시어는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include action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하나의 파일, 하나의 화면을 구성을 하는데 몇 개의 서로 다른 파일로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 거죠. 즉, 이 화면에 쓰인 요 내용이 다른 화면에도 쓰인다면 이 부분을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코드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도 가능하고,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코드가 있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역할별로 파일을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여줄 때 이 세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include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재활용, 컴포넌트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이 포함할 파일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대 경로냐 절대 경로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정확한 경로를 지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hello.jsp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작성하는 것은 챕터 06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포함시키고자 하는 파일은 hello.jsp인데 이 파일은 우리가 별도의 폴더 없이 웹 앱 폴더 아래에 만들어 뒀었어요. 그래서 상대 경로를 이용을 해서 폴더를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hello.jsp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절대 경로를 쓴다면 루트 밑에 hello.jsp가 돼요.
자, 그리고 스크립트 릿은 우리가 JSP에서 자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구문이에요. %와 % 사이에 모든 자바 구문을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선언되어 있던 배열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for문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for 이런 구조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li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려면 여기서 프린트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li 태그를 쓰고 다시 더하기 한 다음에 네임을 하고 더하기 하고 li 닫는 태그를 쓰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야만 출력이 가능한데 그러면은 결국 출력될 데이터, 즉 HTML과 데이터를 조합하는 부분이 out.println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서블릿에서 경험한 것처럼 관리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for문을 중간에 닫고 별도의 출력문 없이 이렇게 태그를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식을,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편하게 HTML 코드를 중심으로 출력되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다만 좀 보기가 안 좋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JSTL이라고 하는 커스텀 태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c for each라는 태그 형태로 변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li 사이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li 사이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달러 중괄호 name 이렇게 EL을 써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서블릿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 오탈자가 있는데요. 서블릿이 아니라 우리가 JSP를 선택한 다음 실행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 Run as Run on Server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걸 권장해요. 그리고 서블릿과 마찬가지로 톰캣을 선택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한번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코드의 중요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죠. 네, JSP 토탈은 챕터 06 웹 앱 폴더 밑에 챕터 06 밑에 만들어져 있고요. JSP 파일 맨 상단에 나오는 코드는 우리가 페이지 지시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지시어는 현재 JSP 파일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톰캣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자동 생성된 코드를 그대로 써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파일의 타입이 어떤 거고 한글 캐릭터 셋은 뭘 쓰고 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 이외의 속성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JSP를 배우면서 필요한 속성이 있다면 그때그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JSP는 이 페이지 지시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앞에서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선언문 이렇게 % 느낌표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석 있고요. 여기서 실행 결과 호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엔터 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네, 옆에다가 바로 붙여서 해줘도 되겠고요. 뭐 태그만 아래로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include hello.jsp. 자, 여기서 중요한 거 hello.jsp는 웹 앱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 위로 올라가서 hello.jsp 상대 경로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요 스크립트 릿이 합쳐졌을 때 완벽한 코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지워졌을 때 코드가 이상이 없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사용하면 전체적인 코드 구조가 깨져서 나중에 컴파일 하는 순간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주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텐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r 열고 for 닫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출력하는 부분을 우리가 출력문을 쓰지 않고 출력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 코드를 끊어주고 다시 남은 코드를 완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행은 예, 오른쪽 눌러서 run as, run on server 이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요 JSP 소스 코드 상에서 그냥 눌러도 실행은 돼요. 동일하게. 네, 실행하면 실행 결과 확인할 수 있고요. 주석은 소스 코드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HTML 주석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clude hello.jsp 했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doctype HTML부터 우리가 hello world JSP 호출해서 실행된 결과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데이터, 스크립트 릿을 이용을 해서 배열 데이터를 출력한 부분도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JSP 종합 예제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예제는 실습 6- 계산기 구현이에요. 이 계산기 프로그램은 우리가 5장에서 만들었던 계산기 서블릿을 JSP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계산기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면서 기존 것과의 차이점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소스를, 동일한 계산기를 계속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계산기를 JSP 버전으로 만들어 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계산기 화면은 기존과 동일한 화면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HTML 폼으로 두 개의 숫자와 연산자를 받는 부분 동일하게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서블릿에서 만들었던 calcform.html을 그대로 챕터 06에 복사한 다음에 이제 이 액션 부분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네, 5장에 있는 calcform.html을 컨트롤 C 복사. 네. 그다음에 챕터 6에다가 페이스트 컨트롤 V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액션을 서블릿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같은 폴더에 있는 calc.jsp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calc.jsp를 호출하도록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폴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해요. 이 부분은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챕터 6에서 여러분들이 calc.jsp 파일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5장에서 작성했던 calc 서블릿에 있는 doget 메서드의 내용을 복사해 넣으면 돼요. 네, 이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죠. calc.jsp로 만들면 되겠고요. 이 calc.jsp에 여러분들이 5장 서블릿에서 만들었던 우리 두 겟에 있는 계산 기능을 복사해 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복사한 내용은 우리가 페이지 지시어가 끝난 다음에 스크립트 릿을 만들어서 코드를 넣어주면은 되겠고요. 네, 이렇게 들여쓰기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서블릿과 동일한 형태로 코드가 작성이 되었고요. 의미도 똑같아요. 네, 리퀘스트 내장객, JSP에서는 내장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블릿에는 이 두겟 메서드의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인자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request.get 파라메타를 썼었는데 JSP에서도 마찬가지예요. JSP의 언더바 JSP 서비스로 우리가 만든 코드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언더바 JSP 서비스도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인자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만든 코드가 나중에 변환된 자바 코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리퀘스트를 선언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장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내장 객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구조를 이해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배우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이제 리퀘스트나 리스판스 이외의 내장 객체들도 뒤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가지고 오는 부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연산하는 부분도 동일해요. 다 된 거죠. 네, 다 된 거고, 나머지 출력하는 부분만 완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calc.jsp를 바로 실행하면 안 돼요. 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 교재의 코드 참고해서 타이틀 부분과 그 다음에 H2 제목을 찍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는 또 출력문을 같이 작성을 해주면은 되겠네요. 여기 result라는 변수는 앞에서 선언이 되어서 스위치문에 의해서 결과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한 것처럼 calc.jsp를 바로 실행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해요. 네, 그 부분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디서 실행을 출발을 해야 되느냐, calcform.html. 자, 이때 5장에 있는 게 아니라 6장에 있는 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야지 되겠고요. 네, 숫자 입력하고 네, 실행하게 되면 결과 나오죠. calcform에서는 계산기 서블릿이 아니라 계산기 JSP로 해야 되겠죠. 네, 네, 계산기 JSP, 계산 결과 JSP 결과 4. 네, 이렇게 해서 서블릿으로 만들었던 계산기를 JSP로도 동일하게 구현을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7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